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이런 건물을 세웠습니다. 높이 146m, 밑변 230m, 무게 600만 톤, 돌덩이 230만 개, 돌 하나의 무게는 평균 2.5톤, 어떤 것은 무려 80톤이 넘습니다. 내 꼭지점이 동서남북 정방향과의 오차는 불과 0.09도, GPS도, 레이저 측량기도, 중장비도 없던 시대의 말이죠. 그리고 이 건물은 완공되고 나서 무려 3,800년 동안 인류가 만든 건축물 중 가장 높은 것이었습니다. 1311년 영국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요. 여러분, 이 건축물은 바로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기의 건축물을 만든 장본인 쿠프왕. 그에 관해 우리가 가진 유물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든 왕의 유물이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도 높이 7.5cm짜리 새끼손가락만 한 상아, 조각상 단 하나. 피라미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남겼지만 정작 그 왕 자신은 손가락보다 작은 조각상 하나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놀라운 역설의 주인공 파라오 쿠푸의 이야기와 그가 남긴 세기의 불가사의 대피라미드의 진실과 미스터리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기원전 2589년 이집트 나일강 기슭으로 떠나겠습니다. 쿠프왕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스네페루, 이집트 제사 왕조를 연 왕이자 피라미드 건설 역사에 있어서 대담한 실험자였습니다. 스네페루는 무려 피라미드 3개를 연달아 지은 왕입니다. 처음에는 마이둠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붕괴했습니다. 다음으로 각도를 잘못 계산해 중간에 경사를 바꾼 굴절 피라미드를 세웠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형태의 매끄러운 사각뿔, 붉은 피라미드를 완성시켰습니다. 스네페루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기술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치 완벽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한 연습을 3번이나 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기술을 물려받은 아들이 바로 쿠프입니다. 이름의 뜻은 크눔 신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으로 이집트어로는 크눔 쿠프이프, 그리스어로는 커푸스라고도 불립니다. 쿠프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기원전 2589 연경 즉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가 몇 세에 즉위했는지도 불명확하지만 이집트 제사 왕조 2번째 파라오로서 자리에 오른 쿠프는 약 23년간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기록이 너무 적어서 쿠프의 어린 시절, 성장 배경, 심지어 생김새까지 대부분이 미스터리입니다.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아버지 스네페루에게서 피라미드 건설 기술의 정수를 물려받았고, 그것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한 방식으로 실현했습니다. 쿠프왕에 관한 가장 오래된 외부 기록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쓴 책 역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꽤나 자극적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신관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했는데 쿠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쿠프는 신전문을 걸어 잠그고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폭군이었다. 피라미드 건설 비용이 모자라자 자신의 딸을 매춘에 동원해 그 돈으로 피라미드를 지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사실일까요? 현대 고고학은 다노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를 방문한 시기는 대피라미드가 완성된 지 이미 20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쿠프에 대한 이야기는 수천 년에 걸쳐 변형된 구전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민주정 아테네 출신인 헤로도토스는 전제 군주를 본능적으로 경계했고, 저 엄청난 피라미드를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백성을 착취한 폭군의 작품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고고학 발굴이 보여주는 쿠프는 훨씬 다른 모습입니다. 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굴된 노동자 마을 유적을 보면 노동자들은 빵과 맥주를 급여로 받았고, 부상을 입으면 의료 치료를 받았으며 사망 시 파라오의 피라미드 곁에 자신들의 무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무덤 벽에는 심지어 자신을 쿠프 왕의 친구라고 새겨놓은 낙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노예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죠. 또한 작업 기록을 보면 노동자들은 결근 사유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놀랍게도 과음으로 인한 숙취도 결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노예 노동과는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고고학자 자이 하와스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것은 노예가 아니라 나일강 범람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유민 농부들이었고 국가가 이들에게 일자리와 식사, 의료를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사업이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현재 학계가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이는 설을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대부분의 석회암은 피라미드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기자 현지 채석장에서 바로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외벽을 감싸는 고급 흰 석회암은 나일강 건너 투라 채석장에서 왕의 방에 쓰인 붉은 화강암은 무려 800km 떨어진 아스완에서 가져왔습니다. 강을 이용해 배로 운반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잘랐을까요? 당시 이집트인들에게는 철이 없었습니다. 오직 구리끌과 톱이 전부였습니다. 구리 톱으로 돌에 홈을 내고 그 홈에 나무 쐐기를 끼운 다음 물을 부었습니다. 나무가 물을 먹고 팽창하면서 단단한 화강암을 쪼갰습니다.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피라미드를 건축하며 돌을 자른 것에 대한 가장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 외에 어떤 기술도 기원전 2500년의 기술과 부합할 수 없는 미스터리에 가깝습니다. 잘라낸 돌을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현대 실험 고고학이 밝혀낸 답은 나무 썰매와 물입니다. 2014년 네덜란드 연구팀이 이집트 무덤 벽화를 분석한 결과 이집트인들이 썰매 앞에 사람 한 명이 서서 모래 위에 물을 붓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젖은 모래는 마른 모래보다 마찰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훨씬 적은 힘으로 무거운 돌을 끌 수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수께끼, 높은 곳에 어떻게 돌을 올렸을까요? 현재 학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지지받는 이론은 나선형 경사로설입니다. 피라미드 주변을 빙빙 감아 올라가는 나선형 경사로를 흙과 돌로 쌓아 올리고 그 위로 썰매를 끌어 돌을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완성되면 경사로를 철거했기 때문에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었을까요? 헤로도토스는 20만 명이라고 했지만 현대 이집트 학자 마크 레너와 미로슬라프 베르너의 연구에 따르면 숙련 기술자 약 5천 명과 보조 인력 약 3만 명에서 5만 명, 총 4만 명에서 5만 명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10인 1조로 팀을 나눠 교대로 일하면서 약 20년에서 27년에 걸쳐 대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피라미드의 네 꼭지점은 동서남북 정방향과의 오차가 불과 0.05도입니다. GPS도 나침반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별을 관측해서 정밀 방위를 잡았다고 설명합니다. 북극성을 기준으로 두 별이 수평선 위에 뜨고 지는 지점을 측량해 정확한 정북 방향을 찾아낸 것입니다. 4500년 전 천문 측량의 정밀도가 현대인을 아직도 경이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완성된 대피라미드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외부에서 보면 피라미드는 그냥 커다란 돌무더기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공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북쪽 면에 공식 입구가 있습니다. 이 입구로 들어가면 경사진 통로가 이어지고 그 통로의 끝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상승 통로가 시작됩니다. 이 상승 통로를 따라 올라가면 높이 8.5m, 길이 47m의 대회랑이 나옵니다. 피라미드 내부 구조 중 가장 극적인 공간입니다. 양쪽 벽이 계단식으로 점점 좁아지면서 솟아오르는 이 공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대회랑을 지나면 왕의 방이 나옵니다. 붉은 화강암 블록으로 정밀하게 만들어진 이 방 안에는 뚜껑도 없는 붉은 화강암 석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쿠프 왕의 미라도, 보물도,
기록도 없습니다. 9세기 이슬람 칼리파 알마문이 보물을 찾겠다며 벽을 뚫고 들어갔을 때도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쿠프 왕의 미라가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왕의 방 위쪽에는 무게 분산을 위한 하중 분산실이 5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무게가 왕의 방 천장에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설계된 천재적인 구조입니다. 이 하중 분산실에서 발견된 낙서에는 작업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쿠프 왕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요. 이것이 대피라미드와 쿠프 왕을 연결하는 유일한 직접 기록입니다. 그리고 왕의 방에는 사방으로 4개의 좁은 환기구가 뚫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환기 통로라고 생각했지만 연구 결과 이 환기구들이 각각 오리온 별자리와 북극성 방향으로 정밀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환기구가 아니라 파라오의 영혼이 별로 올라가는 통로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4,500년 된 피라미드의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대 과학이 계속해서 새로운 수수께끼를 꺼내고 있습니다. 2017년 뮤온 스캔의 충격. 일본과 프랑스, 이집트 연구팀으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은 피라미드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우주에서 쏟아지는 소립자 뮤온을 이용한 것입니다. 뮤온은 밀도가 높은 물질은 잘 투과하지 못하고 빈 공간은 더 많이 통과합니다. 이를 역추적하면 내부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회랑 위쪽, 기존에 알려진 어떤 방과도 연결되지 않는 길이 30m 이상의 거대한 빈 공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비행기가 들어갈 만한 크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또 다른 비밀 통로 발견. 뮤온 스캔과 레이더, 적외선, 열화상 검사를 결합한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 팀이 또 하나의 숨겨진 공간을 찾아냅니다. 피라미드 주출입구에서 7m 위쪽에 폭 2.1m, 길이 9m의 숨겨진 복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6mm짜리 내시경 카메라를 작은 틈새로 밀어 넣어 내부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복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전히 탐사 중입니다. 혹시 이 복도가 쿠프 왕의 진짜 무덤으로 이어지는 길일까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 학계의 설명 외에도 대피라미드를 둘러싼 수많은 음모론과 미스터리 이론들이 지금도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재미로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오리온 별자리 정렬설. 1994년 로버트 보발과 에이드리언 길버트가 주장한 이론으로 기자의 피라미드 3개의 배치가 오리온 별자리의 새 별 배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설계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두 번째, 황금 비율 설계설. 대피라미드의 밑변 둘레를 높이의 2배로 나누면 원주율 파이에 근접하고 높이와 밑변의 비율이 황금 비율 파이에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면 당시 이집트인들이 수학적으로 이미 이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외계인 건설설.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과학적인 음모론입니다. 인간이 저걸 지을 수 없으니 외계인이 도왔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이집트인들의 지적 능력과 문명을 과소평가한 전형적인 편견이라고 학자들은 비판합니다. 피라미드 주변에서 발굴된 노동자 마을, 공구, 음식잔해, 낙서 등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음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네 번째, 나폴레옹의 피라미드 체험 수수께끼. 1798년 이집트를 침공한 나폴레옹은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홀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얼굴이 창백하게 나온 나폴레옹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겠다. 설령 말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가 무엇을 보거나 느꼈는지는 영원한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쿠프 왕은 약 23년간 이집트를 다스리다 기원전 2566년경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대피라미드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의 미라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왕국 시대부터 이미 도굴이 시작되었고
수천 년에 걸쳐 그의 무덤은 여러 차례 침략당했습니다. 왕의 방 안에 남아있던 붉은 화 강암 석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쿠프 왕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 최고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쿠프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물을 만든 왕 자신의 유물은 고작 높이 7.5cm짜리 상하 조각상 하나뿐입니다. 1903년 이집트 아비도스에서 발굴된 이 조각상은 현재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건축물을 만든 왕의 초상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파라오 조각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쿠프 왕의 무덤이 워낙 크고 화려했기 때문에 도굴꾼들에게 가장 먼저 수천 년 전부터 표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유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투탕카멘처럼 왕권이 약하고 일찍 잊혀진 파라오들의 무덤은 오히려 도굴을 피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할수록 더 빨리 약탈당하는 역설. 쿠프 왕은 이 역설의 가장 극적인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원전 2589년경 태어난 한 파라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자신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도리백 30만 개로 4,500년을 버텨온 거대한 유산을 남긴 왕. 폭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지만 정작 그의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왕의 친구라고 불렀던 왕. 인류 최대의 건축물을 지었지만 자신의 모습은 손가락보다 작은 조각상 하나로만 남은 왕. 그리고 그가 남긴 대피라미드는 4,5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나를 다 이해하지 못했느냐? 2017년에도 2023년에도 새로운 비밀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그 공간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안에 쿠프 왕의 진짜 무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다른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500년의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도 준비하면서 가장 즐겁게 준비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과 과학을 기반한 불가사의를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즐겁고 흥미롭게 보셨길 바랍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